여권이 이렇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요, 야권이요, 이 개판 1분 전 같아요. 5분 전은 시간이라도 있는데 1분 전은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시간에 광주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전하는 게 엎드려 얘기네. 절하고 있는데 또 광주 무슨 뭐 민주화 묘소 앞에서. 네. 근데 당 대표가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호남 기반 정당이잖아요, 더민주는. 그러면 일찌감치 왔다 갔다 해야지. 시간 질질 끌다가 선거 막판 두고 완전히 문재인 하이라이트가 돼버렸는데 이게 마치 난 유승민 공개 처형쇼하고 똑같은 효과 날 것 같아요. 완전히 집중이 됐는데 거기서 또 혼자도 못 가요, 이 사람 무서워서. 김홍걸 그 김대중 씨 그 삼남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무슨 경호원인데 그러니까 호남에서 90% 몰표받은 사람이 무서워서 혼자도 못 가고 그 김대중 그 대통령 아들이 또 뭐 제대로 된 정치인도 아니고 그 비리 정치인 뇌물 뭐 한 20억인가 그거 건드렸다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기도 석고대죄하고 다니는데 아 참 이게 지금 그 보수층이 완전 아마 역대 최고로 이완이 돼 있는데 또 저런 것들 때문에 또 뭉치는 것 같아요. 저거 보면서 막 또 짜증이 나니까. 내가 요즘 내가 그냥 뉴스 브리핑을 접고 네. 인터넷 점집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옷자리를 깔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오늘 갈 거라 그랬거든, 금요일날. 한 1박 2일 가가지고 울고 다닐 거다. 돌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계란 던지고 싶고,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맞아주는 게 세상이다. 그렇게 할 거다 이랬는데, 지금 딱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저게 통하겠나 하는데, 이게 또 우리는 그래도 시각이 아직도 이 보수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저게 안 통하는데, 또 저쪽의 시각에서 보면 저게 통해요. 왜냐하면 오늘 문재인이 이제 거기 엎드려 갖고 이렇게 뭐 한 108배나 뭐 3000배 한답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요새서 엎드려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 꿇고 지금 또 뭐 아직까지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밤새도록 그러고 다닐 거예요. 곳곳에서 광주 시내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욕을 해. 이제 뭐 누가 계란까지 던져주면 오늘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계란 누가 던지겠네. 그러니까 계란까지 오늘 딱 던져주면 네. 그야말로 이 석고대죄의 완성. 지금 여야가 석고대죄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쫓겠나 싶은데 한번 봐요. 이번에 호남 여론이라는 거는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 1월 달에 뭐 그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니까 뭐 더민주 한 3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김종인이 데리고 오니까 뭐 김종인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또 더민주가 이겼어. 그러다가 김종인이 바지 사장이다. 사장은 문재인이다라고 비례대표 파동해서 확인시켜주니까 또 순식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바지 사장 나가 장난치지 말고 숨어있는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니 한 빌어봐라.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사장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 영업을 잘 못하고 맨날 그 소비자들을 우롱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석고대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뭐 욕들 막 하겠지. 그러고 나면 또 월요일부터 또 달라져요. 그 집 왜 소비자 팩트는 그래요.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마음이 착합니다. 그냥 절만 해주면 표가 올라가는군요. 이쪽에는 좀 그렇죠. 예. 저희도 출마 나중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예상에는 아예 그냥 저 돗자리 깔고 다니면서 절만 하죠. 근데 저게 이제 문제가 이제 선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재인과 호남에 완전 조명이 그냥 확 때려버렸거든요. 타 지역하고 보수층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게. 결집 효과.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문재인을 숨겨두는 전략을 썼는데 우리가 그때 공천 때도 굉장히 많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승민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줘 버렸는데 이제 문재인 호남 석고대대가 지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가지고 그 보수층 될 겁니다. 저거 보면 드디어 이제 숨어있던 오너가 나왔구나. 그렇지 이거 하고 지금 또 호남에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진 게 호남에 하도 밀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김종인 씨가 삼성의 미래차 사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 뭐 욕 엄청 먹었죠. 욕 엄청 먹었는데 오늘부터 이 광주시당, 더민정시당이 현수막을 전체를 다 삼성을 광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까지 겹쳐버렸기 때문에 호남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럼 얻을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 지금 충청하고 천안하고 아산하고 이미 벌써 반발했습니다. 왜냐면 삼성을 유치하고 싶은 이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산 탕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저게 제목이 잘못돼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일부러 제목을 나는 잘못 썼다 봐요.
미래차라면 나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자동차 만들었다가 네. 완전히 막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틀고 나갔고 지금 르노가 그걸 인수를 했고 네. 앞에 삼성 르노 하지만은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삼성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네. 이름을 쓰라는 거 해주고 그 이름값 로얄티 받는 거지. 삼성은 지금 삼성 르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은 자동차에서 완전히 손 뗐는데 네. 삼성 미래차 하길래 삼성이 무슨 수소차나 가스차,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나 해서 유건희 회장이 아마 자손 만대로 이 바퀴 달린 산업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진짜 한번 뒤었다. 내 개인 취미가 자동차였잖아요. 네, 그렇죠. 내 개인 취미로 이거 하다가 한번 차 만들어 보려다가 이거는 차는 할 게 못 되더라 하고 이제 이 유지로 남겨놓는 일인데 네. 이걸 갖다 삼성이 또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에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장비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전자장비를 전장이라 하거든. 그러면 삼성에서 만드는 자동차용 그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부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줄인다고 해서 삼성 미래차로 세자로 줄여버리니까 아하. 이게 그 제목을 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산 탕정에서 만들고 디스플레이는 네.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이게 수원에서 만들거든.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광주로 유치하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뭐 경제민주화고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 시장 경제입니까?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 거려. 저는 사실 삼성 차 자체가 미래차가 아니라 진짜 네. 차 자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자동차 정말 한번 승부 걸려고 할 때 부산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터 자체가 이게 공장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터여서. 근데 그때 YS 정권에서 이제 부산 민심 달랜다고 원래 삼성 기아차를 인수하려 했지. 그대로 그냥 부산에다 만들었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즉 정치가 기업의 입지를 좌지우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맞아요. 이미 삼성차에서 맞아요. 보여줬는데 그거를 광주에다가 또 하겠다. 더군다나 그 YS가 삼성차 유치했을 때는 선거 때 한 게 아니죠. 그냥 쭉 한 거고 이건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그냥 삼성이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데 광주에다 유치하겠다고 현수막을 다 걸어버렸는데 아니 도대체 난 이 더민주라는 사람들 삼성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어디서 네. 왔는가 하면 원조 광주의 딸이 누구요? 권은희. 그 원조 강딸은 권은희. 그 다음에 이제 권은희가 저 국민의당으로 가고 난 다음에 뉴페이스 광주의 딸은 뭐 황춘자인가요? 양양자. 양양자. 그 양양자가 삼성전자에서 상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보니까 뭐 학위도 뭐 박사까지 했더만 보니까 무슨 뭐 여상 나왔다 이래가. 그리고 양양자가 이제 오면서 삼성 상무가 부각이 됐잖아요. 네. 여자로서 상고 출신으로서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양양자가 무슨 광주를 미개 살렸냐. 자기 성공하려고 개인적으로 했지. 그건 뭔 광딸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광주 딸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밑에서 숨어 있는 핵심 참모가 하나 있었어. 삼성 연구소 출신의 곽수종이라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정권의 대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삼성 정권에도 있었던 주진영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번에 또 홍창선 씨, 그 공간위원장 했던 그분도 무슨 삼성의 재단의 이사장을 했어요. 미래재단인가. 네. 이래가 주변에 또 그런 삼자 붙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이든 재벌 개혁으로 한때 재벌들한테 노태우 정권 때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브랜드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그렇죠.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종인인데 그 김종인의 입으로 삼성차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재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고 그 대표 입으로 그냥 삼성차 광주로 무슨 현대차 전주로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SK 무슨 뭐 무한으로 이런 거 하려고 데려왔어요.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민주가 왜 저러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김종인은 여전히 이 배드캅으로 남고 국합 역할은 딴 사람이 해야 될 거야. 아하. 근데 저 집에 요즘 무슨 그가 좀 많이 헷갈리나. 지금 선거판이 막판이 돼가니까 전부 살짝 가기 시작하는데 안철수를 뭐 찍어주세요 하듯이 저 집도 지금 삼성차를
유치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김종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 더군다나 이제 세제 특혜를 주겠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재벌의 무슨 확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막 짜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특혜를 주겠다.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삼성 유치한다고 해서 완전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더민주당이 경제민주화로, 그러니까 바뀐 게 그거예요. 경제심판 꼭 투표였어요. 광주의 현수막이. 그걸 빼고 삼성을 광주로 경제민주화 대신 삼성 브랜드로 선거를 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요, 기업들이 전주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다 나가버릴 거예요. 짜증이 나서. 뭐 국가에서 가라는 대로 다 가서 사업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진 게 예. 삼성에서 내부 검토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검토는 할 수 있죠. 검토를 해서 만약에 광주가 최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될 수가 있어요. 내부 경제 논리로. 근데도 못해. 근데 핫했다가는 김종인이 협박에 그랬다는 말 듣고, 그러면 뭐 딴 당 가만히 있고 딴 지역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이 저거 광주다가 짓는 순간에 충청, 강원 막 대구 막 딴 거 막 줘야 돼요. 저래서 이제 광주는 아예 못 가게 된 거죠. 저것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누가 김종인 죽이려고 그 집안에 거대한 함정을 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광주 선거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대표니까 이걸 발표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사람 죽일 때 저렇게 죽이면 아주 적합한 코스고, 그러고 그런 발표하고 나니까 삼성은 우리가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김종인은 약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 바보 돼가는 코스로 딱 된 거 만드는 거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별의별 말들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기업까지 어느 동네로, 어느 지역으로 막 유치하겠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번 선거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네? 땅값 올라가겠네? 또 이래하고도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공천에서 떨어졌지만 김현종이라고 FTA 통상교섭본부장 하던 사람이 삼성의 사장 갔다가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김종인 영입 1호 해가지고 갔는데 또 공천의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간 앞으로 이 정치판에 계신 분들은요, 선거 앞두고 특정 기업에서 사람들 몰려오면 그거는 죽이려고 작전이 걸릴 수 있다라고도 보고 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종인 씨 이제 경제민주화 그 브랜드 가지고 몇십 년을 이제 해먹은 사람인데 끝났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끝났죠. 경제 독재로 끝났네. 민주화로 시작해서 경제 독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제3당이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뭐 지지율이 급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 급상승은 뭔 급상승? 내가 볼 때 호남의 지지율 올라간 그만큼 그러니까. 전국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죠. 아니 호남에서 50.8% 나오고 수도권에 호남 분들 많은데 그게 지금 올라가면 지지율이 그 15, 6% 지금 15% 이래 나오잖아요. 자,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웃기는 사람이 새누리당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국민의당 뭐 파이팅 해가 새누리당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쪼다들이, 새누리당 쪼다려서 미안한데요. 쪼다예요. 1월 달부터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안철수당, 국민의당 지지율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히 시소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안철수당이 10한 4, 5%, 17, 8% 갈 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30%의 초중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안철수당이 다시 원래 지지율로 7, 8%로 가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은 42, 3까지 가서, 그러다가 지금 또 안철수당 지지율이 이렇게 15% 이러가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또 34%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정확하게 안철수당 지지율이 한 7, 8% 움직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7, 8% 움직이는 게 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당 잘한다, 안철수 파이팅 하는 게 야권 단일화 지역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나무만 보지 숲을 못 간 거야. 자기 당 지지율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쪼다가 아니라 바보네, 바보. 그러니까 안철수당의 지지율은 8%는 호남 지지고 7%는 새누리당에서 빠져나가는 지지.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의 집토끼가 가출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배가 고파. 산에는 먹을 게 없다. 이제 저 먼 들로 나가버렸어. 들로. 그러니까. 들토끼가 돼버려. 토끼는요 산에서 내리막으로 몰면 토끼가 다리 구조가 밑에서 위로는 잘 뛰어도 뒷다리가 닿아서 위에서 밑으로는 잘 못 뛰어요. 산에서는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평지에 들에 나가버리면 토끼는 죽어도 못 잡아. 앞으로만 가니까. 지금 호주에요.
왜 저렇게 토끼가 많은 줄 알아요? 옛날에 한 2마리 이 제수들이 호주로 그때 이 귀향 제한이었어요. 이 토끼를 몇 마리 삶아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 이 토끼들이 도망을 가가 들러 가버리니까 그 늘은 호주 들판에 굴로 파고 다 숨어버려가. 호주 정부가요 그거 잡으려고 더 힘들어졌네. 웬만 곡식을 다 깔아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풀고 난리를 했는데 아직도 토끼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오, 사진 보니까요. 아니, 사진 동영상이죠. 동영상 보니까 토끼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 들개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아요. 토끼 한 마리를. 호주 토끼는 또 이따막해. 거짓말 아니에요. 이따막하다. 이따막 하는 거 개지 그 토끼예요. 아니 토끼 큰 거 못 봤구나. 저 호주 갔다 와봤어요. 있어. 저 호주 갔다 와봤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네. 산토끼가 이제 들토끼로. 산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들러 나가버려서 저거 잡으려면 개프로도 못 잡아. 그러네. 집 나간 여자가요. 동네에서 술 먹고 다니면 잡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나버리면 못 잡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 민심이 왜 웃으세요? 여기 여자분들 웃고 계신데 제가 다 잘 아시는 것 같아. 예.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 호남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한 10%대 지지율 좀 나왔었거든요. 왕창 떨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 나왔는데 호남에서 더민주가 한 2표, 예. 더민주가 한 2표 넘어올 때 새누리당이 1표 넘어갔다. 그리고 은평을 해서 이미 국내 자체조사 결과 고현호 후보가 2조 따라잡아 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이 더민주만큼 아니지만은 절반 정도 별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으로. 네. 그 좋다고 박수 치고 있는 새누리당까지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어가면서 즐겁게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예. 네. 이게 말이죠. 네. 황장수 TV에 커져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넓어 보이지만 바로 문 열면은 짜장면 아저씨가 들어올 정도로 바로 복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방송국이 말이죠. 복도와 이 스튜디오가 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좀 비난하니까 삼선 짜장을 못 먹고 일반 짜장을 먹여서 그래도 저 볶음밥 시켰어요. 삼천 짜장이나 사천 짜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부산에 가면요 짜장에 위에 후라이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서울 오니까 옛날에는 간짜장. 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올라오니까 메추리알이 하나 올라오더만은 요즘엔 간짜장에 메추리알도 안 올라오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올라온 걸 못 봐갖고 부산에서 넣어주는데 서울에서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에 계란 넣어주는 걸 몰랐는데. 아 지금 배가 고파서 정신이 잠깐 가출했는데 다시 그럼.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새누리당의 지금 이 내부 조사에도 수도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경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데는 37군데밖에 없다. 사실 그 정도로 새누리당의 지금 수도권 지지율은 조금 심각하다. 그리고 어제 보면 적극 투표 진영에서 이 지지율로 조사해 보니까 더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추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석고대제가 어지간하면 저 사람들 웃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이러지 석고대제 안 할 건데 지금 아주 급해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 덜 미운 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해달라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총선 때까지는 마지막 방송일 것 같은데 뭐 대충 예상들은 어떻게 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새누리당이 여권 무소속 포함해서 155석. 155석. 우리 밴드 밴님. 네. 저도 한 160에서 170석 저는 약간 좀 높게 보는데 왜냐면 이제 막판에 저 문재인 역효과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좀 들러 갔던 토끼가 산으로 몇 마리 들어오고 산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고 좀 그런 효과들이 있죠. 아 근데 이게 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영남이 65석인데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최대치로 한 10개 날리고 55석. 그 다음에 제주, 강원, 충청에서 지금 충청이 또 새누리당이 지금 요즘 급박스럽게 안 좋아진다 그래요. 거기에서 25석. 이러면 80석. 그러면 비례대표 한 22석. 그러면 102석. 그럼 뭐 조금씩 여기저기서 더 놓는다고 하면 105석 보면 그럼 수도권에서 얻는 것만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50석을 얻으면 155석이고 55석을 얻으면 160석이 되겠죠. 아주 정확한 분석. 그 정도 거고 뭐 더민주 같은 경우는 100석 뭐 왔다 갔다. 뭐 안철수당은 20에서 30석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근데 김종인 대표는 뭐 60석 나온다고 하고 지금 생각 100석 있어. 양당이 좀 엄살이 좀 심하죠 사실. 그냥 더민주당은 105석에서 115석 사이 정도가 나올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계산이 어느 정도 텄어요. 수도권을 빼고 제가 볼 때 한 60석 정도 비례대표까지 해서 된다. 한 55석에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이 한 70석을 얻으면 절반이 61석이니까요. 네. 내가 볼 때 한 70석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안철수 당에서는 뭐 안 안철수만 나오니까. 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 70석 얻으면 한번 보세요. 수도권 빼고 50석이라면 70석, 120석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집이 한 115석 최대치, 새누리당이 한 155석 이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270석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거 안철수가 안철수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뭐 무소속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짜장면을 시켜갖고요. 불어 터지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집 나간 토끼가 들로 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고요. 짜장면이 불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당, 또 더민주당은요. 불어 터진 게 아니라 이제는 먹지 못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격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양산해. 그렇게 돼. 근데 이거 버추얼 어디?